지방법원 설치법은 사실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입법, 사법, 행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입법, 행정, 그 국회의사당과 정부청사와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문제는 그건 국가적인 일이고요. 이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으로서 해왔던 여러 가지 소송 건수나 소송 기간 이런 걸 감안할 때 행정수도인 세종시는 독립된 별도의 지방법원이 필요하다라고 쭉 했던 건데 그것이 통과됐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 전국의 많은 도시에서 지방법원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구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법원 설치법이 국회 계류 중인 지역도 9개 지역이 넘습니다. 안동, 고양, 구미, 뿐만 아니라 또 그 부산에서 해사법원 이런 부분까지 합하면 이 법원이 어느 지역에 설치됨으로써 갖는 의미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다. 또 시민들의 편의 문제도 굉장히 크다라는 걸로 해서 많은 도시가 그렇게 요청을 하고 법안이 계류 중에 있지만 법안만 9개가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세종시만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원하고 같이 통과된 게 아니고 그거 딱 세종시만 집어서 이번에 통과시킨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이 의미를 어떻게 새기겠습니까? 그냥 지방법원 설치됐다, 세종시도 왔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다른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특별하게 더 챙겼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 여러분들도 인식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그 21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해야 될 일을 법사위 소위였나요? 법사위 전체 회의를 문턱을 못 쳐서 매우 아쉬웠는데 그때 제가 법사위원장이나 여야 간사들 다 만나서 비록 원구성이 달라지고 의원으로 바뀌지만 이거는 법사위 차원에서 제1 법안으로 통과시켜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다들 그렇게 하겠나라고 약속을 했는데 원이 바뀌는 바람에 그 약속을 지켜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에 조금 의구심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준현 의원이 법안을 다시 제출하고 그리고 김정민 의원도 자기 1호 공약으로 지방법 설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누구의 작품이다 이거 따지는 것만큼 저는 유치한 게 없으리라고 봐요. 다 해결한 겁니다. 강준현 의원은 강준현 의원으로 최선을 다하셨고 김정민 의원 나름대로 또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기울일 노력을 다 기울였고 저는 저 또한 분야가 다르잖아요. 저는 법원 행정처 찾아가서 법원 행정처장만 하고 법사위 중에서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고 이런 각자가 가치 있는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중앙에 우리 시민의 의사들이 다 전달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이룬 걸 가지고 누구 공이다 우리가 더 애썼다 안 썼다 저는 그런 표현을 해본 적도 없고 다 같이 있어서 잘 배웠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 검찰 부지가 이 법원 설치법이라 지방법원 설치법이라고 그러지만 여기에 또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청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곡동에 있는 법원검찰청 부지에 이 법원검찰청이 들었으면 그것도 법에 명기를 했잖아요. 2031년 3월 1일부터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완비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한 로드맵도 있고 지역 주민들에도 희망이 막연한 게 아니죠. 분명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인 것도 있고 저는 그런 행정 편의적인 소송 편의적인 문제도 매우 크지만 우리 행정 수도로서의 독자성을 점점점 크게 인식해 주었다라는 의미도 크게 새기고 있고 세 번째로 경제적인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다라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방곡동 지편동 일대가 사실 상가공시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 법원 검찰이 들어선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아무래도 거기에 변호사 사무실도 생겨야 되는 거고요. 뭐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사무실들이 가까이 있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분들이 입지하면 거기 음식점이나 여러 가지 지역 상가도 활성화될 것이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 설치됐다고 해서 그거를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더 설치하고 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세종시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우선 내년도만 해도 내년 연말까지 지금 입주된 그 아파트 가구 수, 세대 수를 감안한다면 한 12,000명 정도가 내년에 인구가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39만 한 3천 몇 명인데 내년도 3, 4월이면 늦어도 40만을 넘어질 걸로 보고 있고, 우리 인구가 많이 늘면 늘수록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 그런 시설이나 그런 즐길거리라든가 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원도시 박람회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6년도 상반기까지는 기본 설계를 마치겠다. 그리고 31년도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좀 완공을 시키겠다는 게 국회 우원식 의장 말씀이었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주문을 했지만 저는 특별하게 2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3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전 세계 어디 가나 그 나라의 최고의 랜드마크는 국회의사당입니다. 국민의 그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가든지 국회의사당이 그 나라 최고의 랜드마크인데, 이제 우리 세종시에 세워지는 국회의사당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2배 규모입니다. 부지만 생각한다면 여의도가 10만 평인데 우리는 19만 평입니다. 그리고 상임위도 17개 중에 11개가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거의 3분의 2 정도가 우리 세종시에 자리 잡게 되는 국회의사당을 짓는 건데, 그것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지어질 수 있도록 그 건축미의 예술성이나 기능성이나 이런 걸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건물이 하나 지어지면 1, 2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의사당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수준 그리고 자신감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의 변함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은 그보다 빨리 저는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오면 2003년도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가원수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있는 도시가 수도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만큼 대통령 집무실이 와 있고 국회의사당이 온다면 이제 수도로서의 지위를 분명하게 해달라. 그것을 헌법 개정을 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는 별로 모르겠다. 그러나 헌법상의 행정수도라는 수도라는 지위를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했고, 거기에도 다들 공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까지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에 행정의 내용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세종시 특례법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제출할 것이다. 그 부분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주고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3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합당한 주문이고 또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 3가지를 특별히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져서 2031년도에 국회가 들어선다면 정말 2030년도까지 우리 행정중심 복합도시 소위 우리가 완공연도라고 할 때 정말 우리 세종시가 2030년도 전후에는 완벽한 시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그게 충분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 반박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나 논리적으로 따져본다면 의회 끝나자마자 3일 만에 그대로 제출하는 게 맞냐, 축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정원 박람회가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간이 시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실무자들의 검토는 10월 11일까지는 돼야 우리가 그 상징 정원, 세종시 상징 정원을 지금 국제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 10월 10일 넘기면 그게 불가능해져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이제까지 의회가 뭐 9억 8천이라는 예산을 승인해주면서 생겼던 대내외적인 신뢰가 깨져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그냥 신뢰가 깨지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그런 걱정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국제소송 문제뿐만이 아니고 대내외적인 문제도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도지사, 각 시도에 출범은 안 됐지만 그동안 밑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쫓아다니면서 참여해달라, 조성해달라. 그래서 6개의 시도는 이미 거의 조성에 참여하겠다는 확답까지 받고 예산권도 확보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못하게 됐다. 각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이냐. 또 외국 도시에도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업무 협약을 할 때 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데도 있고 또 참여 의사를 밝힌 데도 있고 그런 관계는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또 우리 시의원들하고만 얘기될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중요한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대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제 체육대회 일부 행사가 끝나고 제가 김정민 의원하고 강준 의원 두 분께 우리끼리 차담이라도 합시다 해서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한 3, 40분 시간을 갖고 제가 있는 얘기를 다 했어요. 이게 중단됐을 때의 문제점도 얘기하고 그러니 이 부분은 시의원들하고 좀 당 차원에서라도 협조를 해달라. 이게 중단되면 문제가 크다 생각보다.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드렸고 그래서 강준현 의원은 의원들하고 한번 논의해보겠다고 했고요. 김정민 의원은 자기도 노력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떻게 더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 국가에서 싸움들 어떻게 되겠어? 표로 하면 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자세를 보이면 그래도 이해해 주시지 않겠냐라는 태도였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이제까지 그 진정성을 너무나도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싸워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싸워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결에서 싸우면 무조건 지는 거 아니겠어요? 표 대 표로 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진정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호소하는 것이고 그러나 막판에 가서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준 의원하고 김정민 의원하고 체육대 끝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또 이 문제도 좀 거론이 됐어요. 하필이면 왜 지방선거가 있는 4월에 하느냐. 그렇다면 결국 선거가 뭐 시장한테 유리해지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27년은 총선 없냐? 28년은 대통령 선거 없냐? 29년 하루에 하나 빼고 30년도는 또 지방선거 있습니다. 그럼 지방선거 선거 있을 때 행사를 못한다면 언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서도 그거를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시다면 이게 이제 성공된다는 전제겠죠. 정원 도시 박람회가 성공된다면 그 과실을 마치 시장이나 정치적으로 어느 특정 당이 독점한다 안 해주는 수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럴 일이 아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제가 전부 다 조직위원회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갖고 있어요 의견을. 그리고 두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조직위원회 의미 있는 자리를 필요하시다고 저희들이 같이 모시고 이건 같이 해야 할 일이지 시장이 혼자 할 일이고 무슨 특정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모셔서 같이 일을 하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통합을 해서 누구든지 참여하는 그 장을 펼쳐나가자는 게 제 생각이지
누구는 배제하고 혼자 싸다 해서 그거를 성공, 그런 생각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시장으로서는 그런 생각 꿈에도 꾸어본 적이 없어요. 조직위원회를 해주면 바로 조직위원회 누구든지 시민단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우리 시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이걸 성공시켜야지 그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기 조정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27년에 하면 문제가 없냐. 더더구나 유대배가 있는데 어떡할 거냐. 28년은 대선이 있다. 또 어떡할 거냐. 그럼 29년에 하겠다. 뭐 30년에 하겠다.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또 아니잖아. 제 임기가 26년도인데. 그리고 이건 제 공약 사업입니다. 정원도시 박람회를 하겠다라고 똑 떨어져 얘기는 안 했지만 비단강 금비 프로젝트 대사업의 사업으로 지금 분류가 돼서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공약사항을 보고 저를 시민들이 선택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공약이 있어서 얼마나 저한테 표를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민의 의사는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여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은 지켜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키도록 해줘야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부응하고 보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 공약인 정원도시 박람회하고 비축제를 전액을 삭감하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시민들에 대한 신뢰나 또 시민들이 저를 보고 찍어준 그분들에 대한 기대치는 어떻게 충족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시기 조정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시기를 해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뭐 26년도 그럼 가을에 하면 어떠냐. 그것도 가을에 할 것이냐 봄에 할 것이냐를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최적기는 우리가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공해야 되잖아요. 많은 인원이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강수량이나 강우량이나 그 관광객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강수 확률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4월 25일인데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거를 정치적인 이유로 4월이 안 되니까 8월에 하자, 내지는 10월에 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그게 될 일이냐는 거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4월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10월에 하자, 11월에 하자. 이렇게 우리나라 그렇게 주먹국으로 행정할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4월에 하자는 그 오다나 이런 걸 내린 적이 없어요. 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그분들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몇 번 바뀌었어요. 며칠 할 것이냐 며칠 할 것이냐라는 것도 그렇게 검토돼서 결론을 낸 것이지 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메커니즘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때 누가 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뭐 제 주변의 사람이 어떤 주변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국민의힘의 소속으로 저를 도와줬던 그런 뭐 사람이 왔다 그러면 제가 볼 적은 그냥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하는 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다만 저는 시당에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정쟁이 아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약속이고 시민들의 정책이기 때문에 너무 정치권이 나서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시당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걸 우리한테는 알려주지도 않느냐. 제가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시당을 동원하거나 정치권이 뒷면에 안 나서줬으면 좋겠다. 정쟁으로 저는 뭐라고 할 생각이 없어요. 그게 무슨 감정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정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고 또 정쟁으로 몰아가서도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뭐 감정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감정도 있을 수 있지만 억제해야죠. 자, 본회의에서 제가 질문하고 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임시회 예산을 깎지 않고 그대로 3일 만에 했다는 거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언기회를 달라 거부당했습니다. 뭐 규칙상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제가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갔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규칙상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의장한테 발언 신청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습니다. 미리라는 시점이 하루 전이나 이틀 전이나 바로 발언하기 직전이냐라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규칙상 안 된다. 시장은 발언할 수 없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바가 없어요. 자꾸 이걸 감정이나 대립으로 몰고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걸
이거를 이렇게 정치적인 거나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제가 한번 보십시오. SNS에 제가 월요 이야기라는 우리 직원들한테 보내지만 제 SNS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감정을 북돋을 거가 그러는 거예요. 전달하고 싶은 말이 없고 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감정의 대립이 격화돼서 좋을 게 없다. 일은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명색의 공직을 30여 년간을 했고 적어도 정무직, 적어도 차관급이라고 하는 그 정무직 자리를 3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기관장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거 저런 거 살피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국회든 의회든 제가 왜 상대를 안 해봤고 의원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그리고 기관은 책임 있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죽이고 표현을 죽이고 하는 건 제 편이 훨씬 더 강할 겁니다. 제가 강한 표현을 쓰던가요? 제가 감정을 내어서 누구 욕하는 거 있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대1로 그렇게 보실 일은 아니고요. 저는 적어도 시장으로서 해야 할 중량감 있고 책임감 있고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그런 자세로 대하고자 합니다. 그게 저는 진정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가 주관에서 뭐 현수막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솔직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화해농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갔습니다. 자기들 어려운 문제를 얘기합시다. 그러면 저로서는 맞습니다. 정원박람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해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지. 그럼 여러분들 나서지 마십시오. 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화해농가가 피해가 있다면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합시다. 라고 할 때 그분들이 서명도 하고 그 플래카드도 걸고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지만 그걸 그러면 저로서는 감정상을 하지 말라고 해야 오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저는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를 만나도 정원 도시 박람회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제가 얘기할 이유도 없고 저는 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들께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서명운동이 됐든 플랜카드가 됐든 그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플랜카드 걸어라 서명운동 받아라 하기 이전에 그분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감정을 부추기기 때문에 시장이 부추기는 거 아니냐 하지 말았어야 하느냐라는 것이 옳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발언 중에도 또 중대한 결심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발언은 어찌 보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협박성 발언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협박입니까? 저의 의지의 표현이죠. 저의 의지의 표현이지 그게 왜 협박입니까? 저는 그럼 의지도 표현 못합니까?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하다가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협박입니까? 제가 좀 해달라고 뭐라고 심한 얘기하면 다 협박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일은 아니라고 저는 제 의지의 표현이에요. 제 의지의 표현도 못합니까? 시장으로서. 의회 의견도 중요합니다.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절박한 그런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셔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